홍경래에 난 조선 후기 민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1811년 겨울 평안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1811년 음력 12월 평안도 정주와 가산 일대에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이 퍼지기 시작한다. 관아가 털렸다. 군수놈이 도망갔다. 사람들이 무기를 들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다. 조선에서 관아를 습격한다는 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나라를 향해 칼을 드는 행위였다. 그 순간부터 가족도 집도 목숨도 모두 위험해진다. 그래서 백성들은 보통 그런 소문이 돌아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린 거라고. 그런데 그날 밤 정주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관아 주변이 조용해지고 밤길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적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면서 그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된다. 정주에서 관청이 무너졌고 그 중심에 홍경래라는 이름이 있었다. 조선은 이미 평안도를 다른 나라처럼 대했다. 조선 후기 평안도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했고 국경과 가까워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곳이었다. 그런데도 평안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조선 백성인데 조선은 우리를 백성 취급하지 않는다. 이 감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평안도는 조선의 정치 중심지에서 멀었고 중앙 정계에서 영향력을 갖기도 어려웠다. 서북 지역 출신에 대한 경계와 편견은 조선 사회에 오래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현실에서 차별로 이어졌다. 과거에 합격해도 좋은 자리를 얻기 어렵고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평안도를 한탕할 수 있는 곳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평안도 백성들은 세금뿐 아니라 수많은 부역과 군역 부담을 겪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 평안도 백성들이 가장 분노했던 건 힘들다는 사실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게 무너지는 사회의 시작이다. 불만이 있으면 말할 곳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결국 남는 건 행동뿐이다. 홍경래의 나는 그 행동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3. 홍경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기회를 알아본 사람이었다. 홍경래는 양반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평안도 지역에서 떠돌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역 사정을 꿰뚫고 있었다. 홍경래는 특별히 뛰어난 무장이었다기보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평안도 사람들의 분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있었다. 관청의 횡포, 아전들의 부정, 수령들의 탐욕, 중앙 권력층의 무관심,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평안도는 단순히 불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앞장서기만 하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홍경래는 그 시점을 정확히 읽었다. 그게 인한이 단기간에 커진 이유다.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이미 모여있던 분노를 끌어낸 것이다. 4. 1811년 12월 반란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다. 홍경래의 난이 시작되기 전 평안도 지역에는 이미 불안한 조짐이 있었다. 곡물 가격이 흔들리고 세금 부담은 줄지 않고 관리들의 수탈은 더 심해졌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지방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수령은 임기가 짧고 그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뽑아내야 한다. 아전들은 수령의 눈치를 보면서도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에게 더 가혹해진다. 백성들은 버티다가 결국 집을 팔고 땅을 내놓고 농민에서 떠돌이로 떨어진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 사회에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사람들이 관청을 피하기 시작한다. 국가를 두려워한다. 세금 때문에 도망치고 군역 때문에 숨고 부역 때문에 가족을 갈라놓는다. 이때부터 조선은 나라가 아니라 백성에게는 피해야 할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1811년 겨울 정주에서 폭발한다. 첫 공격. 정주 관아가 무너졌다. 1811년 12월 홍경래 세력은 정주 관아를 공격한다. 관아는 지방 행정의 중심이다. 여기엔 곡식이 있고 무기가 있고 문서가 있고 세금이 모인다. 즉 관아를 점령하는 순간 반란군은 단순한 폭도가 아니라 권력이 된다. 홍경래 세력은 이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관아를 무너뜨린 뒤 그곳의 물자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 정부가 가장 충격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반란군이 관아를 습격했는데 주민들이 반란군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붙었다. 이건 단순히 협박 때문이 아니다. 정주 지역 백성들에게 관아는 이미 보호자가 아니었다. 관아는 수탈의 상징이었다. 그러니 관아가 무너지는 순간 백성들은 국가의 패배로 보지 않았다. 속이 시원해지는 장면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국가가 무너지는 장면이다. 국가의 기관이 공격받을 때 백성이 그걸 막으려 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국가는 이미 절반은 끝난 것이다. 6.
홍경래의 난이 위험했던 이유는 조직력이었다. 조선 후기 밀란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곧 진압된다. 왜냐하면 보통의 밀란은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났다가 조금만 군사가 오면 흩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경래의 난은 달랐다. 홍경래 세력은 공격 목표가 분명했고 움직임이 계획적이었다. 관할을 점령하고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이 난이 평안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 정부가 긴장한 이유는 여기 있다. 이게 평안도에서 끝나지 않으면 조선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 위기감이 실제로 존재했다. 7. 조선 정부는 처음에 이 난을 얕봤다. 홍경래의 난 소식이 중앙에 올라갔을 때 조정은 처음엔 이 사건을 일시적 소요 정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후기에는 크고 작은 밀란이 자주 발생했고 그때마다 조정은 지방군을 보내 진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예상이 틀렸다. 반란군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이때 조정이 느꼈던 공포는 단순히 반란이 커졌다는 게 아니다. 조선 후기 군사체제는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군역은 돈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었고 훈련된 군대는 부족했다. 장부에만 병사가 있고 현장엔 병사가 없는 상황도 생겼다. 즉 조정은 군대를 동원할 수는 있었지만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약했다. 그래서 조정은 더 불안해졌다. 8. 반란군은 세금 폭동 수준을 넘어섰다. 홍경래의 난은 단순히 세금 때문에 폭발한 사건이 아니다. 세금은 촉발점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난이 커진 건 그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감정이 이미 깊었기 때문이다. 홍경래 세력은 단순히 세금 줄여달라가 아니라 관청을 무너뜨리고 지방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들은 조선의 질서 자체에 도전했다. 조선은 유교 국가다. 왕은 하늘의 뜻을 받은 존재다. 관청은 왕의 명령이 내려오는 통로다. 그런데 그 관청이 공격받고 무너졌다. 이건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조선 체제의 권위가 깨지는 사건이었다. 9. 조정은 결국 대규모 진압군을 투입한다. 조선 정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지방 문제로 두지 못했다. 중앙에서 본격적인 진압군을 보내게 된다. 이때부터 홍경래의 난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전쟁처럼 변한다. 반란군은 산속으로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점을 지키며 맞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선군은 그 거점을 하나하나 뚫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정주성 전투로 알려져 있다. 홍경래 세력은 성을 중심으로 버티며 저항했고 조선군은 그 성을 포위하고 장기간 공격을 이어간다. 성 하나를 두고 조선 정부와 반란군이 장기전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장면은 조선 후기의 현실을 상징한다. 국가가 지방 반란 하나를 진압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과 자원을 쏟아야 했다. 조선의 통치력이 예전만 못했다는 뜻이다. 10.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조정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정주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성이라는 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성은 버티는 공간이고 사람들의 의지를 묶는 상징이다. 홍경래 세력이 성을 지키며 버틴다는 건 단순히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다. 반란에 참여한 순간부터 그들은 조선 사회로 돌아가면 죽는다. 그러니 물러설 이유가 없다. 이게 장기전의 핵심이다. 조선군이 강하다고 해도 반란군이 끝까지 버티면 전쟁은 길어진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조정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조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안도에서 시작된 난이 함경도, 황해도, 심지어 한양 근처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조선 전체가 감당할 수 없다. 조정은 그걸 알고 있었다. 11. 홍경래 세력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모든 반란이 그렇듯 홍경래의 난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부 문제가 생긴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병력이 지치고 협력하던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긴다. 반란군은 처음엔 기세로 움직인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조직이 유지되는 힘은 기세가 아니라 보급이다. 그리고 조선군은 포위전을 통해 반란군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이건 조선군이 똑똑해서라기보다 성이라는 공간 자체가 결국 고립을 만든다. 정주성은 방어에 유리했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약점이 된다. 밖에서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 안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12. 조선군은 포위망을 좁히며 성을 압박한다. 조선군은 성을 직접 뚫는 것보다 포위하고 시간을 끌며 반란군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쓴다. 이 방식은 잔혹하지만 효과적이다. 성 안의 사람들은 점점 굶주리고 병자와 부상자가 늘어나고 결국 내부에서 버티는 힘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보면 이 사건이 단순히 반란 진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보인다. 성 밖의 백성들도 편하지 않았다. 조선군이 주둔하면 그 지역은 군량을 부담해야 한다. 반란군이 점령하면 그쪽에서도 물자를 요구한다. 즉 평안도 사람들은 반란군과 관군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된다. 홍경래의 난은 단순히 반란군과 조선군의 싸움이 아니라 평안도 전체가 전쟁터가 된 사건이었다. 13. 결국 정주성이 무너진다. 긴 포위전 끝에 정주성은 결국 함락된다. 성은 무너지고 반란군은 패배한다. 이 순간 홍경래의 난은 사실상 끝을 향해 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란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 정부는 성을 함락하고 사람들을 처벌한다. 반란의 중심 세력은 잡히거나 처형된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질서를 회복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평안도 백성들이 느낀 건 질서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을 가능성이 크다. 반란 이후의 진압은 늘 가혹하다. 조선은 반란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다. 왕조 국가에서 반란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래서 처벌은 강할 수밖에 없다. 14. 홍경래는 어떻게 되었나? 홍경래는 결국 체포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란의 지도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다. 중요한 건 홍경래의 최후보다 그가 남긴 흔적이다. 홍경래는 왕이 되지 못했다. 나라를 바꾸지 못했다. 새로운 체제를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 후기 사회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눈으로 보이게 만든 사람이다. 그 점에서 홍경래는 단순한 반란 지도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15. 조정은 이 사건을 평안도 문제로 처리하려 했다. 조선 조정은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 뒤 이 사건을 평안도 내부의 문제로 정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반란은 진압됐다. 질서는 회복됐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 사회는 이 사건 이후 더 흔들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홍경래의 난이 드러낸 문제는 평안도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방관리의 부패, 중앙권력층의 무관심, 경제적 압박, 신분 구조의 불공정, 지역 차별인식, 이 요소들은 평안도에만 있던 게 아니다. 다만 평안도에서 가장 먼저 폭발했을 뿐이다. 16. 홍경래의 난 이후 조선의 밀란은 더 거칠어졌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조선 후기에는 각지에서 밀란이 계속 발생한다. 이건 홍경래의 난이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조선 후기 사회 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이제 한번 보게 된다. 관청도 무너질 수 있다. 국가도 흔들릴 수 있다. 이 인식은 한번 생기면 사라지지 않는다. 조선 사회는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였는데 그 질서는 결국 두려움과 권위 위에서 유지된다. 그런데 그 권위가 한번 깨졌다. 홍경래의 난은 그 깨지는 장면을 조선 전체가 목격한 사건이었다. 17. 이 난은 가난한 백성의 분노가 아니라 불공정의 폭발이었다. 홍경래의 난을 단순히 세금 폭동으로만 보면 사건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조선 후기 평안도는 경제적으로 돈이 돌던 지역이었다. 그런데도 지역민들이 절망한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공정하지 않아서였다. 열심히 살아도 지역이 다르면 대우가 다르고 과거에 합격해도 중앙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관리는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뜯어먹는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결국 결론을 내린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달라질 게 없다. 그때부터 사회는 폭발한다. 홍경래의 난은 그 폭발이 무장봉기로 나타난 사건이다. 18. 조선 후기의 가장 큰 비극은 고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홍경래의 난은 조정에게 분명한 신호였다. 지방 행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 하지만 조정은 근본적인 개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권력 구조 자체가 개혁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도 정치 아래에서 권력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조선은 19세기 내내 내부에서 계속 흔들린다. 홍경래의 난은 그 흔들림의 시작점 중 하나였다. 19. 홍경래의 난을 이해하면 조선의 마지막이 보인다. 조선이 결국 외세에 흔들리고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은 단순히 일본이나 서양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앞선 시기에 조선 내부의 균열이 이미 깊게 들어가 있었다. 홍경래의 난은 그 균열이 사건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조선 후기의 붕괴가 단순히 왕 한 명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다. 20. 마지막. 홍경래의 난이 남긴 진짜 결말. 홍경래의 난은 진압됐다. 홍경래도 사라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 평안도의 백성들은 난이 끝났다고 해서 삶이 나아진 건 아니었다. 반란이 일어난 땅은 황폐해졌고 군사들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세금을 내야 했다. 반란군도 관군도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늘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조선은 다시 평온해지는 듯 보이지만 민심은 이미 한 번 무너진 상태였다. 무너진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라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국가는 겉으로만 남게 된다. 홍경래의 난이 보여준 건 폭동의 잔혹함이 아니다. 조선 후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굶주림보다도 전쟁보다도 아무리 참고 살아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다. 사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난이 당연한 목처럼 강요될 때 무너진다. 그리고 그 불공정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어느 순간 누군가는 칼을 든다.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 민심이 단순히 흔들린 게 아니라 아예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